2022년 2월 25일 금요일 빠밤 빠밤. 어제 너무 찐이 빠져 있었어가지고 좀 기운 없게 했더니 다들 너무 걱정을 많이 해줘서 내가 에너지를 좀 충전하고 왔어. 그래서 어제 활기차게 시작을 해봤고, 어제 내가 직원 찾으러 간다고 공황장애 앓고 있는 혼자 사는 친구가 지금 3일째 연락이 안 돼서 오늘은 가봐야겠다 하고 구하러 갔었거든. 갔더니 잘 살아있더라. 괜찮았어. 걱정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일단은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뻗어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약 먹이고 1시간 동안 지켜보고 했는데도 어지럽다고 못 일어나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너 내일은 나올 수 있어? 이랬더니 나올 수 있다. 나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믿었으나 오늘도 오지 않았고 연락도 안 된다 아직. 하지만 어제 확인해본 결과 잘 지내고 있었고 밥도 챙겨 먹고 있는 걸로 봐서 걱정 안 해도 되겠고 그냥 스스로 나아지면 다시 연락 오겠지 하고 일단 주말 동안은 신경 안 쓰기로 마음 먹었어. 걱정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 직원은 아주 약 올릴 정도로 아무 일도 없었다 라는 걸 밝혀두겠어. 그리고 혹시 공황장애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있어? 있으면 좀 알려주라. 오늘 분명히 또 나온다고 했거든? 했는데 오늘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연락도 안 되고 출근도 안 했던 걸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알려줘. 그럼 오늘의 일기 제목 따단 뭐였더라? 지옥 갔다 살아 돌아온 미국장. 지옥에서 잘들 줍줍한다. 마삼에서 풀삼으로 못 산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아빠. 이런 제목으로 오늘 얘기해볼 거고, 댓글 저번에도 못 보고 그래서 오늘 조금 충분하게 볼게. 오늘 댓글은 좀 길게 볼 거니까 혹시 급한 사람들은 그냥 돌려서 보고, 댓글에도 근데 도움되는 얘기들 많아서 같이 볼 사람은 같이 봐줘. 댓글 한번 볼게. 도진식님 보니까 TQ보다 크게 갈 종목도 많을 거라고 보고, 내가 몇 주 전부터 하락 경고 많이 해줬지? 응, 하락 경고 많이 해줬어. 근데 내 영상 안 보지 너. 아무리 봐도 지금 단기 바닥이고 내 의견은 12,000 아래 본다야. 11,700 보는 사람도 많은데 아마 그렇게 보나봐. 나는 12,500 아래로는 안 봐. 김재경님, 티켓큐큐 40일 매수. 힘들 땐 결방도 좋아. 힘내.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리고 40일 매수 됐으면은 지금 1달러마다 다 걸어놨다 했지. 오, 잘 모아가고 있네. 김성태님, 직원 찾았나요? 찾았습니다. 올라서 할 게 없네요. 마이너스 통장 사용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정도 저점까지 떨어졌으면 마이너스 통장 사용할 만하지 않았나? 어디 아래까지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았던 기회라고 봐. 만약에 못 잡았으면, 못 잡았는데, 그래? 다시 잡는 게 나았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또 기회를 줄지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 이따가 차트 보면서. 그리고 티클속스 사줬다 루디님 축하해요. 저랑 비슷한 데서 잡았나봐요. BS 솔로몬님, 장 초기에 속스 다시 32.26불로 손익단가 만들어놨더니 23.8% 수익 났네요. 총성에 사라 공포에 사라가 진리입니다. 저는 차트가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조지표로 쓰고 있는 게 아예 나스닥을 지금 보조지표로 쓰고 있으면서 보고 있고, 좋은 종목을 진짜 저점에 매수하는 게 주식의 꽃이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직장 동료 별 문제 없었고요. 오프닝 빠밤도 오늘 힘 빵 넣었어요. 빠밤! 마이크씨님, 대한민국도 푸틴 같은 정치인이 있었으면 개인이나 나라나 힘 없으면 힘 센 놈한테 당하는 거야. 현실을 직시하자고. 사실 내 생각도 이래. 개인이나 나라나 힘 없으면 힘센 놈한테 당하는 거 맞아. 그래서 뭐 힘없는 정의는 그냥 무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나도 진짜 완전 맞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어. 이렇게 댓글 달아줘서 고마워. 나도 동의하는 생각이야. 캐시즈님, 떡선생님 계셔서 든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맨날 진짜 매 영상마다 정말 NPC처럼 이렇게 달아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번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케니님, 비록 쌍바닥 안 만들어졌지만 나도 괜찮아. 화이팅 하자. 쌍바닥 사실 깨지고 나서 내가 틀렸다 하고 보았었는데, 오히려 어제 많이 내려가서 내가 타겟팅해놓은 매수 구간에 금방 와가지고 나는 또 오히려 좋았어. 이렇게 또 힘내라고 댓글 달아줘서 고마워. 알로하 뉴욕님, 다들 무사하길 바라고 빅스 화성 가겠어요. 헐. 어제 진짜 빅스 보니까 펑 쏘아 올렸더라고요. 그죠? 리아님, 별일 없길 조심해. 아주 욕심 많은 사람들 많이 먹어라. 민장님, 악재는 진짜 모든 지표를 다 부셔버리네요. 응.
진짜. 그래서 요번에는 정말 악재에 악재에 계속 꼬리를 물면서 보조지표들, 차트들 다 깨져가지고 그냥 나는 지금 최고의 보조지표는 나스닥이다. 그래갖고 요걸 기준으로 지금 매수 기준 잡아가지고 어제도 타이밍 잡아서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어렵고 혼란한 차트가 된 것 같아. 제이리님, 저도 주식도 주식이지만 우크라이나에 현지 친구가 있어서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아, 이거 보고 되게 안타까웠어. 8개월 아이도 있는데 생각할수록 화나네요. 지금 피난했을까? 했겠지? 아무 일 없길 바래, 진짜. 그래서 제이리님도 마음이 이렇고 응원도 받고 그랬는데 정말 큰일 없이 잘 무사히들 했으면 좋겠어. 질문하는 사님, 빠밤 소리가 힘이 없으시네요. 오늘은 빠밤 하게 왔습니다. 그래도 화이팅 하자고요. 사실 질문하는 사님은 초창기에 약간 내가 정말 나는 일기로 편하게 해야지 하다가 자꾸 댓글 달아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흔들릴 때가 있었어. 반응에 막 신경 쓰게 되고 그럴 때 멘탈 잡아주신 분 그냥 일기장처럼 편하게 하는 게 더 보기 좋아요 딱 눈치채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때 딱 멘탈 잡게 탁 도와주셔가지고 꼭 한번 읽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감사해요. 전번하드님, 푸틴 형이 진짜 위기를 주네요. 하지만 위기는 기회니까 고로 기회입니다. 파이팅. 저도 위기는 기회다 이 말 참 좋아해요. 스차님, 프리장에서 QLD 5, 본장에서 TQ 5 추매. 이런 식으로 진짜 비중 나눠가지고, 레버리지도 종류별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거 좋은 것 같아. 현금 20, 힘이 없어 보이네요. 이날 너무 지쳐서 그랬어. 미안. TQSQ. 닉네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각오는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흘러내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상상은 했는데, 실제 제 돈으로 보니까 진짜 힘드네요. 힘들어할 필요 없어. 사실 내가 코로나도 겪어봤고 미중무역도 겪어봤고 다 겪어봤는데 내 지금 포트에 있는 이 종목들은 손절도 없었고 손절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수익을 계속 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롱스톤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혹시 너무 마음이 힘들다면 내가 뭔가 지금 왜 여유가 없을까? 어떤 걸 기준 삼으면 내가 여유가 생길 수 있을까? 요거를 판단해서 다음 전략을 짤 때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쌍마당님, 우크라이나도 걱정이지만 직원분 걱정되네. 직원분 걱정한 게 아주 그냥 약 올릴 정도로 아무 일도 없었어. 그리고 쌍마당 전화해준다지 않았어? 푸틴한테? 어떻게 된 거야? 전화가 잘 안 됐어? 티끌모아 맥나래님, 이제 힘이 없나 도와야. 난 오늘도 6% 들어간다. 퇴직금 반수받고 6% 들어간다고 했었지. 근데 내 영상 안 보는 거 아니야? 오프닝이 텐션 다운이네. 데임TF4님, 나도 텐션 다운이야. 그래서 왔는데 운동 영상 언제? 장이 너무 이게 분위기 안 좋은 게 길어지는데 운동 영상 그냥 올려? 올릴까? 어떻게 생각해? 올려버려? BJK님, 나도 재작년 이맘때 어머니 돌아가셔서 완전 혼자가 됐어. 누군가 신경 써준다는 큰 힘이 될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 개인 얘기도 이렇게 해주면서 위로해주고 힘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근데 정말 이렇게 예쁜 마음 써준 게 무색하게 정말 약 올릴 정도로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해줘서 나도 고마워. ETS님,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TQ 42.5불에 대량 추매 걸어놓고 거기까지 안 가면 억울할까봐 45에도 좀 더 샀어요. 문제는 42.5에 걸어놓고 사지면 현금이 너무 적어져요. 그건 진짜 미국 망할 때 쓰려고 남겨둔 돈인데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거를 이분이 어떻게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간 예약 매수를 걸어놨으면 42.5불이면 어제 사줬을 텐데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 한번 좀 남겨줘. 그리고 사실 미국 망할 때 쓰려고 남겨둔 돈이라고 하면은 정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700 얘기가 나올 정도로도 하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를 기준을 잡은 건지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나스닥이 한 12,500까지밖에 안 보이거든. 지금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서 그 정도를 기준을 삼고 있고 45불에 샀다는 거는 내 영상을 안 봤다는 얘긴데 그냥 약간 감으로 산 것 같은데 조금 더 저점 잘 잡고 싶고 그렇고 이렇게 비중 충분히 저점에서 담가 놓고도 마음이 불안할 것 같으면 뭔가 기준이랑 약간 여유 가질 수 있는 기준이 꼭 필요할 것 같아. 그거를 좀 잘 세워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음 전략 때도,
어디쯤에서 얼마큼 사면 내 마음이 편하겠다.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이 지금 너무 없어서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아 나는 현금 비중 어디까지는 계속 잡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더라. 요런 거를 좀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오래오래 주식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게임 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 고블레스님, 사실 이런 때는 시장에 대한 무관심이 오히려 득이 될 때가 많아요. 작년 2월에도 폭락장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그때 왜 폭락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도 나스닥 12,500쯤 찍고 반등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고, 좋은 주식들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돌고 돌아 제일 마음 편하게 지수 추종 ETF인데 레버리지가 들어있는 ETF의 경우 이런 거 저런 것 등을 따지느니 퍼센테이지 위주로 물 관리를 해주면서 중간중간 물만 잘 타주면 성공합니다. 나름 국장, 미장, 코인, 현물, 선물 다 해봤고 현 15년 차쯤 되는데 도움되고 싶어 남깁니다. 지금은 TQ 48대, 속슬 38대 딱 두 종목만 발담그고 있습니다. 함께해요. 15년 차쯤 되면 나보다 경력이 길어? 지금 TQ48, 속스 38 이렇게 딱 종목 적게 가져가는 게 좀 오랜 고인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 그래서 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나도 지수 추종 ETF를 하는 이유가 나의 주식 투자 역사상 손절을 한 적이 없어. 지수추종 ETF는 손절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매번 수익을 내게 해줬던 종목들이어서 아 지수추종 ETF 얘네를 끌고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거고 아 그래도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버리지 지수추종 ETF들을 하고 있는 거고 손절을 했던 종목들을 돌이켜보면 개별주나 숏 이런 걸로 손절을 했었기 때문에 얘네는 진짜 신중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거의 손 안 대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지수추종 ETF로 쭉 하고 있는 거고 정도? 그러고 맞아. 무관심이 득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아예 무관심이 아니고 차트를 보고 그래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대응하면서 그러면서 기회 주면은 또 기회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 그리고 존버나드님 전쟁 위기를 빌미로 금리 인상을 늦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요. TQQ는 100달러 간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한 발 먼저 이렇게 남겨주셨던 것 같아. 전쟁 위기를 빌미로 금리 인상을 늦추려고 한다. 이런 얘기 남겨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이제 차트 보러 한번 가볼까? 빅스 지수부터 한번 보면은 빅스 어제 퐁 쏘아 올렸는데 그래도 쭉 음봉 그리면서 지금은 30.51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거고 사실 어제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쭉쭉쭉 내려와서 진짜 20 아래로는 좀 와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저점을 확 낮춰주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그러면 TQQQ 또 이어서 볼게. TQQQ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내가 타겟팅 해놨던 구간 1.618에서 1.786, 42.5달러에서 37.4달러 요 사이쯤에 들어오면서 아 이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때가 왔다 이래가지고 아 계속 말했잖아. 이 타겟팅 했던 포인트에 들어오면은 이제 기준 삼아놨던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요거를 같이 판단해가지고 분할 매수 할 거야 라고 했고 어제 그래서 아 내가 타겟팅 했던 1.618에서 1.786 라인 사이에 들어왔다. 그리고 빅스는 40 근방이다. 그리고 2018 MDD도 역시 근방이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3,000에 왔고 데드캣 바운스 패턴이 나스닥 선물상에서도 거의 완성이 됐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분할 매수가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나스닥 선물 지수 보면 지금 데드캣 바운스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중간쯤 1.786 라인까지 요거 그어놨거든. 12,887달러 정도 선에 이제 그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드캣 바운스가 하나 보여서 요 형태를 그려놨는데 요거를 거의 다 채우는 모습을 보여줬었어. 그래서 아 요걸 기준으로 사야겠다 하고 들어갔던 거고 데드캣 바운스 길게 그렸을 때를 보면은 일단 이 라인 12,421.25달러 요 정도 선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형태가 하나 보여가지고 나는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일단은 최악의 사태는 12,500쯤 위로 보는 근거가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스닥 한 12,500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보다 아래로 떨어져서 뭐 11,700까지도 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으로서는 요것까지는 안 보여. 12,500 정도? 요 정도 보여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 내려온다 하면은 이때는 진짜 풀매수 해가지고 들어갈 요량으로 나스닥을 보조지표 삼아서 보고 있다. 그래서 TQQQ는 선물까지 봐가지고 아 기준들이 요렇게 되니까 이 정도에는 추가 매수 들어가줘야겠다. 그래서 어제 이제 추가 매수를 들어갔던 거고 오늘 지금 프리장에서는 49.34달러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 있고 보조지표가 크게 변하진 않았거든. 그래도 쓱 한번 가볍게 볼게. 어제 그래서 거래량, 일반 거래량 보면은, 의미 있는, 이거 뭐지? 상승 거래량이 나왔고, 사실, 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진짜 바닥인지 거래량을 좀 알고 싶은데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쯤 들어가면, 이제 거래량이 이제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 정도가, 오늘의 반 정도 왔겠다. 이 정도부터는 한 2배 되겠다 하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한 새벽 3시더라고. 그렇게 해갖고 나는 보긴 하는데 어제 장을 못 보긴 했어. 그리고 일단 거래량 평균적으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락 거래량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지금 분위기 어떤가 하고 봤더니 아직도 중기랑 장기는 돌리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일단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그래도 조금씩은 기울기는 완만해졌다라는 게 보이고 단기 같은 경우는 침체까지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오고 있고 RSI 15분봉은 지금 침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KDJ로 한번 또 볼게. KDJ 같은 경우에는 근데 끝이 이게 뾰족뾰족한 게 사실 좀 자주 바뀌기도 하지만 일단은 보여지는 거는 장기에서 얘는 위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그리고 중기도 위를 보고 있고 바이 사인이 떴어. 그리고 단기에서도 침체에서 올라왔고 위를 향하고 있고 바이 사인 떴다. 이렇게 좀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요거 계속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려면 오늘도 조금 이런 흐름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줘야지 진짜 보조지표가 다시 좋게 바뀔 수 있는데 오늘 또 어떻게 움직일지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아. MACD 한번 이어서 보면 MACD 같은 경우에는 더 조금 뚜렷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바닥 이거 만들었고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삐죽 하고 위까지 보는 형태까지 만들었거든. 그래서 요 흐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보조지표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저점 높여가는 바닥 두 번째 바닥 만들면서 좋은 사인이 나올 수 있는데 요 흐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거꾸로 있는 악마 얘도 두 번째 기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대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아직까지는 완성 안 했어. 그냥 완성해 나가는 형태처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 안 좋은 사인으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져가지고 보조지표 어쨌든 깨졌던 것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TQQQ MDD까지 마저 보면은 사실 MDD 같은 경우에도 어제 프리장에서 낮게 나오면서 거의 지금 2018 MDD 근방까지 왔었어. 요거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MDD 근방에도 왔으니 날 기준에 맞다. 이래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즘처럼 시장 자체에 크게 이렇게 팍 악재가 터지면은 그냥 난 지수 하나만을 보조지표로 삼아가지고 보거든. 그래서 특히나 나스닥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매수할 만한 타깃 포인트에 왔다? 그러면은 그냥 내 포트 안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구매해. 이런 식으로 장을 보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아빠처럼 어제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나 이 정도에서 한 번 더 눌려준다면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라고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라면 여기서 저점 눌림목 어떻게 잡아보겠다 요걸 한번 남겨보려고 해. 그래서 일단은 어제 캔들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그려볼 거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좀 비싸게 사도 좋으니까 요 근방에서 좀 잡아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럴 경우에 나는 0.618에서 0.5 라인 요거를 타겟팅을 하거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44달러에서 45달러 정도 되는 거고 나는 비중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조금 더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0.786 라인에서 0.618 라인 여기를 이용을 해.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42.5달러에서 44달러 요 정도 사이거든. 이렇게 해서 타겟팅을 해서 이용해 볼 수 있고 단 이거의 전제는 어제가 바닥이었다라는 전제랑 오늘 이거 안 줄 수도 있다. 요 전제 두 가지에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겟팅 포인트는 내일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 그냥 어제가 바닥이었고 그러고 어제 여기가 고점이었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어제 그렇게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빠한테도 아빠 오늘 44에서 45 오면 사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는 했거든. 어제 기회를 놓친 아빠한테 44달러에서 45달러 정도에 오면 사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지만 내 원칙은 그렇지 않다. 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피보나치 상에서 일단 위에서는 0.618, 0.786 요 사이, 그리고 밑에서는 1.414에서 1.272, 그리고 1.786에서 1.618 요 사이에서만 구매를 하고, 요 구간이 아닐 때 그냥 이런 구간들에서는 안 사. 그래서 지금 44, 45달러면 요 구간이거든? 1.618에서 1.414 사이 구간이라서 나는 이 구간에서는 안 사. 이 구간에서 매매 안 하지만 혹시나 그냥 어제 너무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다 그러고 나는 눌림목에서 좀 더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44에서 45달러쯤부터 노려볼만 해가지고 그냥 남겨보는 거야.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내가 잡고 있는 매수 포인트들이 각자 지금 차트들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요거 오늘 한번 남겨보려고 하거든. 이렇게 한번 가볍게 볼게. 일단 티클부터 한번 보면은, 티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왔었어. 1.414에서 1.272 라인, 요게 42.8달러에서 47.7달러 요 사이에 오면서 요 정도 내가 타겟팅하는 매수 포인트에 왔다 이래가지고 요 사이에서, 요 사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거든. 이렇게 해서 티클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구매를 한 거고, U 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414에서 1.27 라인 사이, 48.9달러에서 51.9달러 요 사이 구간에 왔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 구간대에 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진 않아. 그 당시에 여기에 들어오면은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다른 기준들을 같이 보고 사거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조지표 TQQQ 삼았던 게 이제 매수 관점에서 봐도 좋고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해줘가지고 쭉쭉쭉 샀던 거고, U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정한 가격대에도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오늘 프리장가 54달러에서 시작하는데 이 구간 보이지? 내가 타겟팅하는 구간 아니야. 이런 구간에서 난 매매 안 해. 이렇게 보는 거고, 속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제 1.414에서 1.272 라인 30.8달러에서 35.2달러 요 사이에 들어오면서 요 정도면 매수할 만하기 아주 좋은 자리다 이렇게 들어왔었던 거 보이고, 그래서 매수를 진행을 했던 거고, 지금 프리장가 39.5달러, 여기는 내가 원하는 매수 포인트 아니니까 난 매매 안 해. 이렇게 보는 거고, 불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불주는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지금 이 라인 밑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요 정도 되면은 불주한테 배정된 예산은 사실 지금 풀매수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이제 시간적 여유를 좀 너는 쭉 줄게 하는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어. 그렇게 보고 있고, 유다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니까 1.414에서 1.618 라인 요 사이에서 지금 움직였던 거 보이지? 근데 내가 타겟팅하는 거는 1.272에서 1.414 여기 구간인 거고, 그리고 여기 구간인 거고, 이래가지고 요런 경우에는 사실 1.618 라인까지 좀 들어올 때까지 보통은 기다리는 편인 거고, 그리고 요 위에서도 분명 보조지표 봐가지고 이 가격대에선 사기 좀 부담스럽다 해서 안 샀을 거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프리장가에서는 63.67달러여서 1.414에서 1.272 라인 사이인 62.5달러에서 65.1달러 요 정도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와 있긴 해. 타겟팅하는 구간에는 들어와 있긴 한데, 오늘 TQQQ가 지금 매수 관점에서 볼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니까는 나는 오늘 유다우 더 구매는 안 하고 지켜볼 거야. 그렇게 볼 거고, 파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봤더니, 파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덜 떨어진 거 보이지? 0.786에서 0.618 라인 요 사이에서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어제 0.786 살짝 깨고 내려갔던 것도 보여져.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고, 일단 나는 불타기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파스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 거고, 프리장에서 113.3달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와 있긴 하다. 107달러에서 117달러 사이니까 내가 타겟팅하는 구간은 맞지만 나는 불타기도 안 하고, TQQQ상 오늘 구매하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서 구매 안 하고 볼 거다 라는 거고, 원트까지 보면은 원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점이 1.618에서 1.414 요 사이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 나는 그럼 여기선 매수 안 해. 그래서 원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안 했고,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구간은 지금 밑에서 보면
1.414에서 1.272 구간이라고 하면 50.8달러에서 56.9달러 요 사이인 거고, 그리고 그 아래로는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1.786에서 1.618 라인이니까 34.8달러에서 42달러 요 정도 이제 대응할 구간이다라고 해놓고, 다른 기준들, 요 가격대 들어왔을 때 다른 기준들도 충족하면은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식으로 차트를 보고 있어. 일단은 내가 보고 있는 가격대들은 요렇고, 물론 차트가 이후에 또 변해가면서 최저점, 최고점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면서 또 피보나치는 언제든지 다시 그거 가지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통 세우는 전략은 이렇다라는 걸 참고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옥 같다 살아온 미국장! 지옥에서 잘들 찝찝했나? 마삼에서 풀삼으로 못 산 사람? 못 산 사람 있으면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산 사람들도 앞으로도 자기 기준이랑 전략 맞춰가지고 잘 사길 바래. 누누이 얘기하지만 진짜 자기 기준 세워가지고 내가 여유 가질 수 있는 거는 뭐겠다 이거 기준 세워서 꼭 전략대로 하지, 불안 속에 팔거나 불안 속에 사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 여유 있는 사람이 이기니까. 늘 이거는 끝날 때마다 이제 말해야겠다. 여유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그런 거고, 사실 나 같은 경우에도 예수금 이렇게까지 많이 넣어본 거 정말 오랜만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떨어져도 위로 가도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지금 다 세워져 있어서 불안하지 않게 볼 수는 있어. 막 즐겁진 않아도 그럴 수 있으니까는 다들 뭐 어디로 가든 나는 마음 편하게 그냥 여유 가지고 볼 수 있다 하는 기준 세워서 꼭 그렇게들 투자하길 바래. 여유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